아, 안녕하세요. 단신입니다. 오늘은 잡설 15탄 준비했고요. 한동안 이런 거밖에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로 준비를 했고, 아마도 이야기 위주로 할 것 같아요. 뭘 지금 뭐 게임을 하거나 뭘 진행하거나 지금 팔이 나야 아니면은 한 팔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지금 제가 원래 운동을 일주일에 거의 5, 6일 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섞어서 뭐 클라이밍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때론 러닝도 하고 보드도 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운동도 못 하고 그렇다고 영상도 뭐 제대로 만들 수도 없고 뭐 게임도 오른팔 다쳤으니까 이제 마우스 못 쓰니까 못 하고 또 일도 제대로 못 하니까 뭐 그냥 굉장히 심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냥 입으로라도 떠들려고 준비를 했고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내면화의 치료 및 심리치료 관련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 관련된 얘기고 좀 내면화의 치료라고 해서 심리 관련해서 치료가 있어요. 그러면은 왜 내면화의 치료 이런 거를 하냐면 살다 보면 혹시 그런 거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엄청 잘 놀았어. 그러니까 일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일 끝나고 뭐 한잔 했고 그다음에 이제 친구들 만나서 재밌게 놀았는데 집에 앉는 순간부터 굉장히 허전함을 느껴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제 평상시에 생활은 굉장히 잘하는데 별거 아닌 거에 갑자기 막 폭발하고 뭔가 강한 분노를 느껴요. 뭐 예를 들자면 평상시에는 그냥 잘 생활하고 뭐 그런 게 없는데 잘 참고 잘 사는데 운전대만 잡으면 막 화가 치밀어 오른다든지 게임만 지면 강한 분노를 느낀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뭐냐면 마음이 좀 고장난 상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좀 나타나는데 그냥 사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은 뭐에 굉장히 집착한다거나 뭐 이런 케이스도 있고 아니면 술 없이는 잠을 못 잔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그냥 심리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서 그런 경우가 있고요. 저도 내면화의 치료를 작년에 받았었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제가 상담사한테 도움을 받아서 꾸준히 노력해서 좀 제 스스로 하나 치료한 것도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내면 아이 치료 중에서 하나 받은 게 뭐냐면 내면 아이가 뭐냐면 저는 몸이 컸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라든지 어렸을 때 형성된 나의 뭐 가치관이라든지 심리 상태는 내 마음 안에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 이제 좀 굉장히 어렵긴 한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누구냐면 내 자신이에요. 내 어떤 어렸을 때 뭔가 상처받았던 심리가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성장하면서 형성된 어떤 가치관이나 심리 상태, 요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내면 아이 치료는 보통 목적이 내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로 인해서 틀어진 감정선을 치료하는 과정이거든요. 인지심리 치료라고 보시면 돼요. 전 뭐가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렇고 중학교 때도 그렇고 애들한테 괴롭힘을 많이 당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그 이제 학교 시간에 그 선생님 오잖아요. 담임 선생님. 그 올 때까지 한 20분에서 30분이 비는데 그때 애들이 와서 괴롭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싫어가지고 맨날 그 마지막 수업 시간 끝나면 그 중간에 화단 같은 게 있거든요. 거기에 나가서 서 있었어요. 그냥 혼자. 그 담임 선생님 오는데 한 20분 걸리니까 한 20분 정도 매번 서 있었어요. 매일. 근데 이제 그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
저는 저를 괴롭혔던 애들 이름도 기억 안 나거든요. 물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다행히 이제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걔네들이 이제 날 잘 대해줘가지고 그 다음에 좀 그렇게 이제 나한테 막대한 애들한테서 너가 잘못했잖아 그러지 마 이렇게 해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좀 그런 게 거의 없었는데 1학년 때는 계속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말했지만 제가 그 친구들 이제 이름도 기억도 안 나고 이제 오래됐으니까 다 잊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이거를 이제 상담사랑 상담을 하고 치료하면서 발견한 건 뭐냐면 아직도 제가 거기 서 있더라고요. 그 화단에. 그러니까 한 마지막 시간 끝나고 그 담임 선생님이 아마 사회 선생님이었을 텐데 올 때까지 20분 동안 나 혼자서 거기 서 있던 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게 그때 느꼈던 감정이 남아 있어서 그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타났던 게 뭐냐면 굉장히 재밌게 놀고 잘 지냈고 여자친구를 만날 때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집에 오면 뭔가 허전해요. 그래서 계속 이제 뭐 맥주를 마신다든지 한 캔 따서 뭐 하여튼 그런 거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채워지는 거예요. 매번 반복되고 그렇게 하고 또 반복되고 그렇게 하고 또 반복되고 그래서 제가 내면 아이 치료한 건 뭐냐면 저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혼자 맨날 애들이 괴롭혀가지고 서 있는 저를 제가 찾아가서 손 잡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치료예요. 제 스스로 한 인지치료.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괜찮아졌어요. 음. 심리적으로 굉장히 나아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제 허함이 많이 없어졌고 그렇다고 해서 맥주를 끊은 거는 아닌데 지금 이제 다쳐서 안 먹긴 하지만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맥주를 허해서 마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맥주가 땡겨서 마신다. 이게 더 강해졌죠.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실 그 계속 반복적으로 느끼는 그 허한 느낌이 문제였거든요. 뭔가 허하고 외롭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게 그러고 나서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그 기도 관련해서 영상 올린 거 그 술 먹고 올려가지고 되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내릴까 하다가 다쳐가지고 그냥 이미 오래 올라간 거 그냥 안 내려왔는데 두 번째는 용서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화가 게임을 특히 게임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나 어떤 통제가 안 되는 상황 같은 거에 대해서 아니면 저를 뭔가 누군가 통제하려는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분노나 강한 분노 같은 거를 많이 가졌었거든요. 화도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옛날에 핸드폰도 깨먹은 적도 있고 근데 그렇게 분노가 쌓이면 어떻게 돼요? 결국 내가 그 사람 찾아가서 뭐 때리겠어요? 아니면은 뭐 그 사람한테 쌍욕을 받겠어요? 앞에서 결국은 본인을 괴롭힌단 말이죠. 뭐 술을 많이 퍼마시던지 아니면은 막 화를 지체할 수 없어가지고 막 신경질을 낸다든지 본인을 괴롭히죠, 보통. 근데 그게 어디서 오는 건지 사실 잘 몰랐는데,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부모 관계에서 온 거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항상 강요만 하시는 거죠. 너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너는 뭘 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없는 거야.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결혼 관련된 에서도
왜 자꾸 뭘 가리고 사람을 안 만나냐? 아, 난 그래가지고 너무 빡쳐가지고. 왜냐면 우리 집에서 내가 그래도 아버지랑 얘기하는 사람이 어머니 빼곤 저밖에 없거든요. 근데 너무 빡쳐가지고 얘기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죠. 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 같죠? 외로워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살다 가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굉장히 세게. 근데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연애나 아니면은 뭐, 제가 뭔가 사랑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안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받아들였고 이제 그 문제를 아버지랑 풀고 나니까 풀고 풀었는데 저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사랑이 실패한 거죠. 계속 노력을 안 하지는 않았어요. 노력을 연애를 할 때도 할 만큼 해봤고 다시 잘해보려고도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은 그래도 어떻게든 잘해주고 어떻게 마음을 얻어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안 됐어. 그리고 나는 받아들였고 그래 정 안되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수준의 사람을 못 만나면 그냥 혼자 살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지. 근데 나중에 이제 팔 다치기 전에도 하이원 여행을 몇 번 갔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부모가 아버지가 원하는 거를 인정해주고 방향을 봐주질 않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야. 아버지는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할아버지는 넌 어차피 이거 농사일 물려받을 건데 못하러 응? 못하러 공부하냐? 공부하지 마라. 대학 갈 필요 없다. 그랬었고 아버지가 이제 나중에 목사를 하고 싶어서 열심히 목회 활동을 하고 이제 그쪽으로 나가려고 했니까 그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리고 어 할아버지가 아버지를 이제 잡아두려고 이거 소 잘 키워서 나중에 돈이 돼서 팔면은 너 다 주겠다라고 했는데 막상 소 다 키워서 가장 비쌀 때 팔려고 하니까 아 그걸 왜 파냐고 다 재산인데 약속을 안 지키신 거죠 할아버지가 아버지한테. 그리고 나중에 속값 떡락해버려가지고 또 그러니까 가장 비쌀 때 정확하게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포인트를 알고 팔자고 아버지는 얘기했는데 할아버지 때문에 놓쳤고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그 재산을 분명히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벌면 아버지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약속을 어기신 거죠. 부모가 돼서. 그리고 이제 할머니도 맨날 아버지한테 요구만 했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강요만 당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똑같이 아들들한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우리 아버지의 문제만이 아니라 대부분 저희 부모님 세대들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저희 세대도 그럴 거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그때 화내서 미안하다. 그리고서 덤덤하게 얘기했어요. 아까 한 얘기. 저는 사랑이 되게 어렵다. 그래서 다 실패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다 좋아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애를 해도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제일 어렵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러더라고. 너처럼 그렇게 자존감도 세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 애고 직장도 좋은 애가 왜 그게 안 되냐고 하니까 안 되냐고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줬어요. 안 됐고 어렵다. 그게 내 인생에서 제일 어렵고 한이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원망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근데 그렇게 인정을 하고 그렇게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사실은 그러고 나서 오히려 좋아진 거는 저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평소에 가졌던 이제 분노나 이런 게 어느 순간 사라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막 가끔씩 막 느꼈던 이제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감정을 안 느껴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제 외로움 같은 경우도 덜 느끼게 됐고, 아버지도 외롭다는 표현을 썼는데 저는 아버지의 외로움이 어디서 이제 온지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도 그 분노에 사로잡혀 계세요. 얘기를 하면 이제 부모나 형제나,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서로 얘기를 잘 안 하세요. 전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분노를 푸는 방법은, 그러니까 용서를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저도 용서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용서하고 먼저 사과하고 그렇게 들어가는 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건 풀어드릴 수 없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게 두 번째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뭔가 그렇게 갖고 있었던 안 좋은 감정들이 나중에 깨달았는데 해소된 거를 알았어요. 그리고 사실 하나에서 몇 개가 더 남아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특히 내가 뭔가 되게 좋아하는, 제가 호감을 갖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이성 말하는 거죠. 항상 이제 장애가 됐던 그 부분인데, 아직은 이제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찾아야 돼요. 그것도 뭐 어디서 근본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어 앞으로 계속 찾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까지 만약에 찾아서 제가 제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굉장히 오해하는 게, 뭔가 사회적 지위를 갖추고 돈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뭐 부모님들 항상 이제 결혼하고 애 낳고 좋은 집 좋은 차에서 살면 행복한 거다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계속 찾아가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단신이었고요. 별로 재미도 없는 얘기, 뭐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단신이었습니다.